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5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날은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취임식이 있던 바로 그날부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공직을 맡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은 어떤 존재이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무엇이며 왜 모든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인지 다음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첫째, 대통령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소명은 일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께도 부여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헌법 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면서 헌법 66조 4항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총지휘자인 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각자가 맡은 행정이라는 악기들을 들고 연주를 해야 하는 오케스트라의 단원과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휘자의 곡 해석과 그것을 표현하는 스타일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지휘자의 연주 철학이 묻어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국정의 총지휘자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보다 더 섬세한 국정의 연주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박수와 환호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연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가가 없어지거나 국가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면 공무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있다는 전제하에 대통령도 공무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명을 함께 공유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헌법으로 공직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일부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다. 국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케어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국가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국가의 법치를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고 할 때,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려고 할 때, 적의 편이 아니고 특정 정파의 편도 아니고 바로 국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어왔던 모든 것을 지키는 편에 마땅히 서달라는 오직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앞에서 끌고 모든 공무원들은 뒤에서 밀면서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국가라는 수레바퀴를 끌고 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은 헌법가치, 법치주의의 공정,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연대 등 총 9가지의 핵심 키워드들로 구성된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중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모두가 대통령님의 연설에 표현된 국정 철학을 분야별로 발췌하여 분류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가 바라는 한 가지 목적은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와 역할, 공직 윤리와 공직의 직업적 소명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가치. 먼저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특징 지을 첫 번째 키워드는 헌법가치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설명을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거저거 안 가리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에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에게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써 있다고 한 대통령님의 말씀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큰 틀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첫째,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는 점과 통치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사상. 둘째,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즉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는 점. 셋째,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는데 바로 자유와 민주적 질서와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 이 세 가지 큰 틀의 바탕 위에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의 내용은 첫째,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이 우리 헌정 질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 어떤 나라와도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호국 영령들의 뜻이라는 해석입니다. 셋째, 독립운동은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해 나가라는 것이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고 정부가 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도적인 투자로 시장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가는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국가는 늘 발전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방금 이 말씀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국가가 나서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 국가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경제 주체들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제119조의 규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게 한다고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보신 슬라이드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다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첫째, 주권재민 사상, 둘째, 자유시장 경제의 추구, 셋째,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독립운동에서 헌법 질서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 넷째,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공정한 법치, 다섯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이 국민 행복국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국가 정체성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